연대감 형성 자체가 반복의 어떤 기법에서 중요한 방점이 있다면, 제가 생각할 때는 좀 시적 이미지의 어떤 활동성에 대해서 분석을 했을 때 이 화자의 어떤 유대감과 이미지 사이에서의 유대감을 좀 더 볼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조금 의문이 남았고요. 두 번째 질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나는 누구인가라는 물음 자체를 이경 선생님이 굉장히 중요시하게 생각하는 것 같고, 이것을 어떤 전제로 삼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예컨대 어떤 이경 선생님의 경우에는 주체의 어떤 실존적 태도라거나 시대에 고뇌하고 갈등하는 어떤 시적 주체의 고투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어떻게 보면 시인에 따라서는 나라는 주체가 중심이 되어서 세계를 구성하는 시도 있는 반면에, 나라는 주체가 중심이 되지 않는 방식으로서 세계를 인식하는 방식도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이런 의문을 좀 남겨보았습니다. 첫 번째 질문에서 맨 끝에 문장 한번 봐볼까요? 이는 시적 이미지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 차원에서 보다 논해져야 할 것 같다. 리듬은 화자나 어조 차원하고 굉장히 발화법, 시적 주체의 발화든 혹은 화자의 어조든 이것과 굉장히 긴밀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맞아요. 그런데 저는 이제 시적 이미지라기보다는 시적 대상에 대한, 이미지는 이미 시적 주체에서 이렇게 나온 산물이거든요. 그래서 시적 대상에 대한 시적 화자의 태도에서 이렇게 설명하면 좋겠고, 두 번째는 이미지와 리듬은 사실은 좀 충돌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미지즘 시 있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1930년대 이미지즘 시에서는 리듬이 승하지가 않아요. 시각적인 이미지즘이겠죠. 그래서 이미지를 좁은 개념으로 봤을 때 이미지와 리듬은 상충한다. 그래서 노래성이 강화되면 이미지성이 작아져요. 그래서 소울이라든가 한용운이 리듬을 강조해서 이미지가 약하고요. 1930년대 이미지즘 시들은 이미지를 강조하면서 리듬은 약간 약해져요. 노래성으로서의 그 강한 정형적인 리듬을 얘기합니다. 그러나 이미지라고 하는 것을 조금 더 넓게 살펴본다면 리듬도 이미지예요. 특히 청각적인 이미지죠. 리듬 자체가 이미 그 시에 청각적인 리듬을 준다는 거예요. 어떤 시는 버벅거리고 있거나 호흡이 툭툭툭 잘린다거나, 어떤 시는 이미지 자체가 굉장히 유려하고, 어떤 시는 청각적인 이미지 자체가 푸트 크트 차 막 이런 강세 발음들이 굉장히 많고, 그래서 크게 본다면은 이미지 좀, 그러니까 그 리듬 자체가 청각적인 이미지를 동반한다라는 점에서는 연결이 되고, 두 번째, 시각적인 것에서도 시의 형태 있죠. 형태성. 이를테면 우리가 시의 어떤 구체시라든가 형상시라든가 형태시 같은 경우는 행배열이라든가 이런 거에서 조금 시각적인 다른 리듬을 준다는 것이에요. 줄글 형태의 시와 막 두 글자로 돼서 한 행으로 이어졌어. 혹은 막 아폴리네리 시처럼 막 그림, 형상성을 가지고 써요. 그러면 그것도 다른 형태의 시각적인 리듬을 줘요. 다시 얘기합니다. 리듬은 그것이 구현되는 발성의 구현 형태에 의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전제로 합니다. 두 번째, 시에서 행가리, 연가리, 행배열, 연배열 뭐 이상하게 그 구조, 시를 어떻게 형태화하는가, 시각적인 형태성에 의해서 시각적인 이미지를 담보는 해요. 그러나 좁은 의미에 우리가 이미지즘 할 때 굉장히 시각적 이미지가 그림처럼 형상화된 걸 이미지즘이라고 하잖아요. 그런 좁은 의미의 이미지와 리듬은 상충하고 있다. 이미지가 센 시들은 리듬성이 약하게 되어 있고, 리듬이 강한 시들은 이미지가 약하게 되어 있는 게 약간
모든 게다